자, 안녕하십니까.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의 운영본부장 황순길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사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으로서 명예롭게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회사가 도와주기 위함인데, 그 입사 시에 이제 이런 직무와 관련된 집합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 이제 취업하게 되는 절차는 잘 아시다시피 모집과 어떤 채용을 거쳐서 채용이 되면 이제 근로자로서 이제 사용자하고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근로자는 이제 근로 제공 의무가 발생되는 거고, 사용자는 이제 임금 지급하는 의무가 발생되는 거죠. 그런 어떤 근로계약 관련돼서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정년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그런 어떤 근로관계가 종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면 사용자는 이제 금품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듯이 퇴직금 지급이죠. 자, 그럼 이제 근로계약을 이제 체결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근로계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래서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이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취업규칙은 도대체 뭐냐?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이제 취업을 해서 사업장에서 이제 준수해야 될 그런 어떤 규율과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그런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임금은 또 뭐냐?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 금품을 가지고 이제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통상임금이라든지 뭐 퇴직금 산정 사유가 되는 것을 평균임금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보면은 근로자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이제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를 갖다가 사용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로라는 얘기는 근로기준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법에서는 근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법에서도 그러면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한다. 노무대가성이라는 그런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임금.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봉급, 임금,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 두든지 모든 금품을 갖다가 이제 임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임금 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 뿌리고 전액 뿌리고 통화 뿌리고 정기 뿌리인데, 직접 뿌리라는 얘기 뭐냐면 근로자 본인한테 직접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전에 보면 그런 부분이죠. 내가 이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서 내 임금을 다른 통장으로 달라 그러는데, 이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얘기거든요. 직접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액, 이제 4대 보험이라든지 근로기준법 갑종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전액 직접 줘야 되고 전액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통화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통화로 줘야,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도로로 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그린환경 같으면 언제 주냐? 20일 날 주는데, 자, 그러면 20일 날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관공서 의견이랑 규정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은행이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18일 날, 19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 주는 거죠. 하루 일찍 당겨서. 그런 어떤 임금 지급 원칙이 4대 원칙이 있고. 자, 그러면 근로자와 어떤 사용자 간의 어떤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노무 지시에 따라서 어떤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노무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노무 제공 의무가 발생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노무 제공 의무가 발생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 의무가 발생되는 겁니다. 성실 의무라든지 어떤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 등이 이제 발생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가 가장 기억해야 될 단어이죠. 성실 의무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규를 위반하게 되고 성실 의무가 위반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문제가 발생 시에는 우리가 징계를 할 때는 지역규칙상의 성실 의무 위반을 해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거죠. 징계 처벌을 하는 거죠. 이제 거듭 강조드리는데 꼭 성실 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는 어떤 의무가 발생되느냐?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지역규칙에 따른 어떤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되는 거죠. 그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되고 그 인격권을 존중하고 성희롱을 예방하고 어떤 위생과 안전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되는데 만약에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 그러면 임금 체불에 대해서 사용자는 이제 처벌받게 되는 그런 공법적 영역이 발생되는 거죠. 아까 그 근로계약은 선법적 영역이고 임금을 체벌하게 되면은 공법적 영역으로 국가형벌권이 작용돼서 이제 사용자를 처벌받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그 지역규칙,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지역규칙을 원으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지역규칙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준수해야 될 규율과 그런 어떤 근로권 조건에 관한 준칙이죠. 대부분의 이제 뭐 사규라든지 인사규정, 그러니까 복무규정,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제 헌법이 있고, 헌법에 보면 이제 노동관계법 밖에 보면 이제 헌법이 있는 거죠. 헌법에 이제 노동상권이 있는 거죠. 노동상권에 이제 헌법 제33조 1항에 보면 이제 그 노동상권이 있는데, 그 단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교섭까지 단체행동권, 이런 어떤 노동상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하위법률로서 노동관계법이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조합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협력 증진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단체협약, 그 다음에 지역규칙,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규칙,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근로계약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요거 원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지역규칙은 회사의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회사 서울도시 구린환경 홈페이지를 치시면 회사 소개에 들어가시면, 회사 소개를 클릭하면 이제 그 사규 및 관계 법령에 보면 지역규칙 란이 있는 거죠. 지역규칙 란에 클릭하면 이 페이지에 보면 지역규칙이 우리 회사의 서울도시철도 구린환경의 회사의 지역규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참고로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지역규칙에 나와 있는 근무 형태 관련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역사는 6시 15분에 출근해서 이제 그 3시 15분에 퇴근하고, 12시 15분에 오후반은 12시 15분에 출근해서 이제 9시 15분에 퇴근하고, 그다음에 야간반은 9시 15분에 출근해서 이길 6시 15분. 이거는 이제 노사 합의를 해서 5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 휴무와 이제 휴게 시간은 이제 별도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차량 기지하고 이제 그 본선 근무는 4조 3교대 근무로 주주 야휴, 이런 어떤 근무 형태입니다. 근무 형태는 뭐 표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기지의 통상 근무라 4조 3교대는 9시에서 6시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근 시에는 이제 그 월 1회 이제 건강 휴무가 별도로 발생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그 통상 근무 형태에 대한 이제 근무 형태를 보면, 근무지별로 이제 상이하고 본사 근무제라든지 별관, 기지, 역사환경팀 통상근무는 이제 그 표와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야간 PSD 근무자는 야간 통상근무입니다. 21시 30분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아침 5시 30분에 퇴근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그 근무 형태까지는 알아봤고, 다음은 이제 그 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급여, 아까 임금 뭐 똑같은 건데, 보면 급여는 이제 그 급식보조비하고 기본급하고 이게 포함되고, 이제 급식보조비는 10만 원, 거기 이제 상여수당,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 및 이제 야간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여수당을 이제 우리가 궁금해 하시는데, 상여수당은 기본급의 100%죠. 기본급의 100%인데,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 이제 1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12달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매달 이제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면 실적급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입사하게 되면 이제 당월 선지급하는 거는, 그러니까 해당월 지급하는 거는 1월달에 입사했으면 1월달에 지급하는 거는 기본급이라든지 급식보조비, 직책수행비라든지 경정비, 위험수당, 이런 것은 당월에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상여수당이라든지 실적급,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야간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은 실적급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지급하는데,
기존 직원들과 비교해서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따지는 부분이. 1월 달에 입사했는데 왜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전번 달 그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하고 월급이 다르냐? 왜 나 적게 나오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요거는 선지급 때는 그 당월에 지급되는 그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이런 어떤 수당에 대한 부분과 실적급에 대한 부분이 2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연월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만근 시에 이제 한 1개월에 만근 시에 이제 하루에 이제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거죠. 이걸 통상적으로 월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사 1년이 지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연차 수당을 지급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병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만근을 했을 때 발생되는 거고요. 만근을 하지 않고 이제 80% 미만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근속 연차는 이제 그 최초 1년을 그 초과하는 어떤 그 2년마다 한 개씩 발생되는 거죠. 2년이 지나면 이제 한 개가 발생되는 다음에 보면 표가 나와 있으면 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차 수당이 이제 그 표에서 보듯이 1개월 만근 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한 개가 월차가 발생되고 1년 이상 시에 근무할 때는 이제 15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년마다 이제 한 개씩 이제 연차가 발생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연차가 이제 그 지급한 시기는 이제 그 상반기에 그 입사자의 경우는 7월 달에 지급하고 이제 하반기에 입사했던 경우는 다음에 1월에 이제 지급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그 병가라든지 휴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병가 휴직은 이제 그 신청할 때는 뭐 3일 전에 신청하고 당일 신청은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이제 근로자로서 사상병가는 연누계 30일, 휴직은 뭐 지금 보면 신체 장애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는 뭐 1년 이내를 사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 요양시라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럴 때 가족 돌봄이라든지 이럴 때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부분 보면 다 무급부입니다. 무급이기 때문에 그거는 휴직을 신청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그 청원휴가 관련입니다. 이제 본인 결혼 뭐 60이 넘더라도 50이 넘더라도 본인 결혼하면 어차피 뭐 재혼하더라도 청원휴가는 발생되는 거고요. 그다음 자녀 결혼 뭐 3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회갑 해당되고 하루 이렇게 돼 사망 이렇게 뭐 사망에 보면 이제 뭐 배우자 사망이라든지 자녀 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탈상도 있고요. 기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본인 결혼, 그다음에 자녀 결혼, 그다음에 부모 형제자매 결혼, 사망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지정에 5일 전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망이 있는데 본인 사망이 없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 사망은 근로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본인 사망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5일 전으로 별표에 있는 건 5일 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그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지켜야 될 그 성실 의무, 가장 첫 번째가 성실 의무입니다. 업무를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업무를 즉 해태해서 즉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도 얘기 나왔고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성실 의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친절 공정 의무입니다. 근무하면서 이제 그 친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품위 유지 의무입니다.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뭐 청렴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과 향응을 받을 일이 없다고요? 돈과 향응을 받을 일은 없지만 우리가 유신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 처리해가지고 그
점유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유증물 쉽게 하면은 뭐 속된 말로 뭐 인마이 포켓이죠. 인마이 포켓하면은 점유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뭐 업무 처리하다가 역사나 그 회차에게 근무하시다가 유실물을 함부로 처리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징계로 처벌하기 전에 법적으로 국가 권력으로 해서 국가에서 그 형법적으로 다스리는 게 그 점유탈 횡령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근로자로서 지켜야 될 그런 의무인데 출퇴근 의무입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할 때 지각하지 말고 출근할 때 지각하지 말고 퇴근할 때 일찍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ERP 시스템이 도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출퇴근을 근거로 해서 자동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그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은 뭐 상당히 뭐 없어질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그 취업 규칙에 관한 어떤 그런 금지행위 관련 사항입니다. 이제 그 금지행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사는 그 직원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면 겸업 금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일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적발돼서 징계 처분한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원이기 때문에 겸업 금지음에 저촉됩니다. 우리가 공직 유관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소속장의 승인 없이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직장을 이탈하는데 무단 이탈이라고 그러죠. 그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무조건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장을 내가 은행 가신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항상 그 소속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직무상 문란 행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회사에서 이제 그 지시한 내용을 그 팀장이 전달하는데, 그 회사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전달하는데 본인이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의 이제 그 책임 관련 사항입니다. 직원의 이제 책임 관련 사항, 보통 보면은 이제 주소를 이제 옮겼을 때 그런 어떤 뭐 이력사항도 포함되지만 옮겼을 때 신고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발령 나가지고 이거를 다시 원일이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회사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사를 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꼭 그 회사에 신고를 해서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사상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뭐 소속장한테 이제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몇 달이 지나서야 이제 그 신고를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산재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의도가 상당히 그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역규칙이 발생해 보면 그 우리가 그 지역규칙이 보면 이제 11조에 나와 있죠. 직원 책임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일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지역규칙에도 나와 있고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관련해서 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에 보면 이제 그 복무질서를 물랑케 하였을 때라든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게 했을 때, 태만화했을 때, 그러니까 태만한데 게을리했을 때, 그다음에 회사의 체면 또 어떤 그런 어떤 위선을 송산시켰을 때,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제 회사에서는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작업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틀비계 작업이라든지 고소비 작업이라든지 그 선로 작업할 때 뭐 안전모를 안 쓴다든지 그다음에 선로 작업 시에 경광등을 설치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어떤 작업안전수칙을 위반해서 어떤 징계를 위반하게 되면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징계의 종류에는 뭐 경징계로 견책 감봉이 있고요. 중징계로 이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돼 있는데 파면이 이번에 도입됐죠. 그래서 다음 표에는 보면 이제 표가 나와 있죠. 양적 기준에서 보듯이 성실 의무라든지 복종 의무 위반이라든지 직장 근무 이탈 금지라든지 품위 위반이라든지 직장 겸직금 위반이 다 있는데 이게 이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 이런 경우는 파면, 해임, 강득, 정지 이렇게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딱 뭐 그렇다고 사실은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성실하게 근무하게 되면
퇴직할 때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회사의 그런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고의성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이제 그 징계 효력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보수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강급 처리한다는 얘기죠. 이제까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회사원으로서 이제 지켜야 될 그런 성실 의무라든지 지역 규칙, 인사 규정, 징계 사항을 이제 그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 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 명예롭게 정년퇴직하는 그날까지 이제 근무할 수 있게 직원분들이 각자 개인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성실하게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뭐 대학 교수하고 똑같은 거죠. 대학 교수도 65세니까. 직장에서 생활의 기쁨도 주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이라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